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배구를 더 친구처럼 정답게 정다워 기자와 또 해설의 교과서 KBS 해설진의 중심이죠. 이숙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든든하게 스페셜 V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열린 두 경기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여자부 경기였죠. 첫 경기 아쉬움이 있었던 두 팀이 만났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였는데요. 과연 시즌 첫 승을 신고한 팀은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김다솔, 김다은, 신한경이 받았어요. 역전 기회가 왔습니다. 라셈 강타! 역전에 성공하는 IBK! 개인 시간차 호흡이 나지 않았어요. 다시 앞설 수 있는 찬스. 강타! 아웃이 선언됩니다. 네. 흥국생명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수지와 라셈이었고요.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김혜란 뚫렸어요. 제자리 스파이크. 도망갈 수 있는 기회. 라스텔의 연결. 강타! 가로막힙니다. 아직 공격 자체가 벗어났다는 뜻일까요? 네. 유심히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필이 좀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22대 20이 됐습니다. 중앙 백어택. 백토스 스파이크. 자, 수비가 됐고요. 다시 라셈 쪽으로 갑니다. 강한 공격 성공입니다. 23대 20. 백토스 스파이크. 살려놓고 올라갑니다. 가로막혀요. 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23대 21. 강한 서브 잘 받았습니다. 라셈! 25대 22, 1세트를 가져가는 IBK 기업은행. 또 있고 흥국생명은 김미연 선수와 김다은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했었죠. 떨어지면서 서브 득점! 캔벨! 신통산 2200번째 서브 득점이고 과거 GS 칼텍스 시절이라면 이쯤 됐을 때 비행기 한번 탔거든요. 맞아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갑니다. 자, 서브 득점이에요. 코스만 잘 가다듬으면 블로킹과 서브 능력이 좋은 선수. 서브 득점! 그런데 굉장히 셌습니다. 네. 결국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는 IBK. 키운이 받고 점프토스로 캣벨에게 김수지가 잘 받았습니다. 김주양, 김혜란 받고 1호. 스파이크. 깨끗한 공격 라셈. 외국인 선수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의 어떤 가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좋은 서브가 들어갔어요. 어렵게 살렸고 일단 넘깁니다. 이주아 살려놓고 그냥 속공 막힙니다. 네.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떨어집니다. 잘 받아냈고 높게 들어 올렸습니다. 최정민 블로킹 득점. 네, 높아요. 또 블로커들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강서브 득점. 분위기를 탑니다. IBK 기업은행. 21대 18, 7점 차가 이제 석점 차로 좁혀집니다. 김다은이 받고 캣벨 수비냈어요.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네. 해야죠. 김혜란 캣벨의 강타. 네. 중요한 순간에 또 캣벨을 해줍니다. 23대 20. 강한 서브. 스페이스 득점. 네. 여기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김혜란 중앙 백어택 잡았어요. 됐어요. 김혜란이 살렸고 다시 한번 만듭니다. 김미연 연타로 3세트를 끝냅니다. 비거펜 김미연 살려
뺐고 동점의 기회. 스파이크. 자, 넘기나요? 아, 네. 자, 때렸고요. 또 채우세요. 이걸 때리네요. 아, 지금 외발로 네, 잘 처리. 시도가 조금 짧게였습니다. 오픈. 역전의 기회 흥국생명. 캣벨 백어택. 역전 성공 흥국생명. 햇별 선수한테 잘 주고 있습니다. 예. 18대 17. 결국에는 경기를 뒤집는 흥국생명입니다. 오른쪽 호이. 다시 동점. 송주의 리시브. 백터스. 라셈. 나갔나요? 주심의 비디오 판독입니다. 아, 네. 네.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김주향 건져 올리는 김미연. 캣벨 준비. 백어택. 블로커. 김주향. 김다솔 살렸고요. 김미연. 네터치예요. 네터치가 나옵니다. 이민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버핸드 리시브. 백어택 블로킹! 결정적인 블로킹!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셈 선수만 잘 보고 있었습니다. 24대 18. 오늘 경기에 매치 포인트를 맞는 흥국생명. 서브 득점으로 이렇게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1. 흥국생명이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올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흥국생명의 3대1 승리입니다. 캣벨 선수가 40득점 살아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IBK 기업은행은 개막 2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캣벨 선수도 상당히 잘하고 라셈 선수 역시 잘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좀 높았던 경기였는데요. 이 공격 분포도를 살펴보면 퀵오픈 공격과 오픈 공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흥국생명은 퀵오픈 51%, 이 흥국생명 오픈 공격은 무려 38%를 차지했어요. 네, 이 기록을 보면 흥국생명이 캣벨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15, 16 시즌 이제 GS 칼텍스 시절에 한 경기당 뭐 20득점, 최다 득점은 41득점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경기에 40득점, 거기에 성공률도 44%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또 제가 보기엔 캣벨 선수가 이전에 약간 장난기 있는 세레머니 그런 모습은 쫙 빼고 약간 좀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격수들이 본인의 플레이에 확신이 없다면 공을 달라는 주문을 사실 할 수 없는데 이날 캣벨 선수는 본인에게 공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도 하고 외국인 선수지만 뭔가 코트에서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2세트 점유율이 59%에 이를 정도면 거의 뭐 캣벨 중심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는데 흥국생명의 선수 구성상 제가 보기에는 캣벨 선수가 좀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손발이 어느 정도 맞아진다면 어제 경기에 김미연 선수의 12득점처럼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더해지면 좋겠죠. 네, 확실히 이 캣벨 선수의 좀 책임감이 느껴졌던 이 어제 경기였는데요. 캣벨 선수의 인터뷰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Tired right now, but so far so good. I feel really good. I feel confident. I think definitely now that I'm older, I'm an onion now. I have more responsibility of trying to be a leader and be a big sister to the girls. Being more consistent in practice and being more vocal, so I definitely have a bigger leadership. Yeah, now that I'm older, you know, more chill, more calm, relaxed. You know, I focus more on the game than wasting energy doing other stuff. Okay, ceremony. Okay, next time. Next time. 함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just be more consistent and definitely being more cheerful on the court. I tend to let the girls kind of cheer and we just kind of focus on the game. So being more open and being more vocal, I guess. Bye.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는 이 캣벨 선수의 화려한 세레머니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이 IBK 기업은행 역시 이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비슷했는데요. 라셈 선수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라셈 선수 역시 좀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첫 경기보다는 조송아 선수와의 호흡이 좀 좋아지면서 좀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29득점의 공격 성공률 44%, 말씀드렸듯이 1세트 점유율이 47%면 좀 많은 점유율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 다
그러니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좀 단조로운 패턴이 이뤄지고 있고 분명히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맞고요. 또 한 시즌을 좌우하는 건 외국인 선수의 실력이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기업은행의 선수 구성을 봤을 때는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이 국내 선수들이 활약해줬던 흥국생명이 결국 승리를 가져간 걸 보면 IBK 기업은행 역시 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흥국생명의 이 선수 이 경기 내내 공격수 못지않은 씬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바로 이 수비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김혜란 선수였죠. 네, 교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혜란 선수는 제가 첫 경기도 그랬고 첫 경기 끝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도 해봤어요. 네. 너는 어쩜 몸이 그렇니?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두 번째 경기에서는 더 놀라운 수비력을 보여줬고 그냥 딱 보기에 박미애 감독도 언니 혼자 뛰어다니잖아라는 말을 할 만큼 수비 버릇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고 뭐 체력적인 부분이야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리딩 능력 또 보인 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아닌 범위까지 그러니까 뒤쪽에 수비는 내가 받을게 캣벨이 공격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고 후배지만 약간 몸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존경스러울 만큼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이 캣벨 선수와 김혜란 선수가 이 언니의 책임감을 보여주면서 결국 시즌 첫 승을 신고했던 흥국생명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 양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웰뱅통 랭킹 탑 V 만나보시죠. 네, 흥국생명 리베로 김혜란 선수입니다. 넓은 수비 범위와 어려운 공도 척척 걷어올리는 멋진 딕으로 캣벨의 높은 득점과 팀의 승리를 이끈 숨은 MVP였습니다. 계속해서 IBK 기업은행 라셈 선수인데요. 블로킹과 서브를 한 개씩 기록하면서 29득점, 공격 성공률 44%로 부진했던 첫 경기의 아쉬움을 씻었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웰뱅통 랭킹 탑 V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네, 이렇게 시즌 첫 승을 챙긴 흥국생명이죠.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4위에 자리하고요. IBK 기업은행은 2연패로 하위권에 머뭅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정규리그 4연승, 이어서 플레이오프 2연승까지 지난 시즌 우리카드가 OK금융그룹에게 거둔 성적인데요. 과연 이번 시즌 역시 우리카드가 상대전 연승을 이어갈지, OK금융그룹이 연패를 끊어낼지 지금 바로 하이라이트로 확인하시죠. 장성 선수의 서브. 자, 낙엽보기 맞고 석고로 갑니다. 자, 역전 기회. 레오의 스파이크 타치아웃 역전. 이거거든요. 예. 공을 어느 정도만 레오의 마음에 어느 정도만 맞게 올려주면 때립니다 지금. 올 시즌은 볼 수가 네. 없어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레오입니다. 몸을 이겨냈어요. 자, 밀러키 다시 바운드 살려냈어요. 하지만 연결 안 좋아요. 연결 안 좋아요. 알렉스입니다. 알렉스의 배구 IQ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낙엽목 쪽으로 합니다. 이번엔 알렉스의 시석고. 확실하게 지금 OK그룹도 낙엽목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브가. 그렇습니다. 갑니다. 백어택으로 합니다. 낙엽목. 23대 22. 전병선의 서브. 중요한 서브예요. 자, 받아냈어요. 석공으로 갑니다. 야, 여기서 석공이 떨어지는군요. 장준호. 자, 이제 레오를 잡으러 갑니다. 자, 일단 리시브는 됐어요. 오른쪽으로 레오로 갑니다. 몸으로 막아냈어요. 자, 일단 수비가 되는군요. 정승현이 다시 받고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 레오의 스파이크 또 몸으로 이겨냈습니다만 더 이상의 바운드는 없네요. 아쉬워하는 오리카드. 네, 우리 카드 예. 수비는 잘 됐어요. 두 번씩이나. 네. 예. 갑니다. 알렉스로 합니다. 블록아웃. 레오 선수의 블로킹이요. 예. 손 모양이라든가 이 타이밍이 안 맞아요. 아, 예. 자, 레오가 받았어요. 레오의 스파이크 나갔어.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3세트 마무리. 3세트는 2점전 끝에 우리 카드가 가져갑니다.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렇다면 5세트 경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군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갑니다. 백어택으로 갑니다. 직선 쪽. 조재석에 들어와서 이만큼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팀 전체적으로 고마운 일이죠. 이제는 조재성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문지훈. 자, 짧아요. 한성정이 해결해줍니다. 브로크아웃.
자, 계속해서 지금 석점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 백어택으로 갑니다. 박크로스. 조재성. 깔끔한 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도 중반과 후반에 굉장히 중앙을 잘 지켜줬었죠. 그렇죠. 석고로 갑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끝난 다음에 FA 기획을 했고요. 1cm. 자, 리시브 됐어요. 오른쪽 조재성. 버튼을 때립니다. 네. 23대19. 어차피 이번 세트를 OK가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면 레오를 조금은 조절해주는 것도 맞아요. 그럼요. 레오를 조절해주고 있어요. 네. 갑니다. 알렉스로 갑니다. 막혔어요. 세트포인트. 자, 차지완이 이제 브로킹까지 해주고 있어요. 브로킹 2개째 차지완 알렉스를 차단했어요. 자, 리시브 됐어요. 차지완. 이동 속공. 예, 문지훈 선수 속공을 통해서 4세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각선 나갔어요. 이거 크네요. 나경복. 자, 두 팀 다 상대팀의 범실로 지금 역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지원 사이였습니다. 갑니다. 석공 막혔어요. 네. 살려냅니다. 일단 넘깁니다. 자, 역전 기회. 어느 쪽으로? 알렉스 막힙니다. 어택커버. 이번에는 오른쪽 이야, 막혔어요. 이게 잡혀요. 차지원이 막아냅니다. 차지원 나경복을 막았어요. 약간의 토스 범실성이거든요. 하승우. 그렇죠. 아, 네. 차지완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나경복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역시 레오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재성이에요. 블록아웃. 저 레오에 대한 의존도가 크네요. 예. 갑니다. 이번에는 차지완이에요. 서로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서브 대각선을 바라봤는데 나갔어요. 알렉스 중요한 서브. 33득점 알렉스. 자, 일단 받아냈어요. 레오입니다. 도끼질. 이야, 원포인트 브로커까지 사용해 봤습니다만 지금은 토스가 정말 좋았네요. 문지훈의 서브입니다. 이번에는 들어왔어요. 갑니다. 알렉스로 갑니다. 범실 네. 경기 끝. OK 금융그룹이 홈개막전에서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합니다. 반면에 우리 카드는 2연패에 빠집니다. 야, OK 금융그룹이 오늘 정말 네, 풀세트 끝 OK 금융그룹의 승리였습니다. 레오는 역시 레오였죠. 여기에 차지완 선수까지 힘을 보태면서 결국 승리합니다. 한편 우리카드 알렉스 선수와 나경복 선수가 분전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제 안산 상록수 체육관을 찾았던 팬들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엎치락 뒤치락 하던 풀세트 끝에 OK 금융그룹이 지난 시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연패를 끊어내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네, 올 시즌 남자분 예상대로 초반부터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시즌 전 우승 후보로 꼽혔던 OK 금융그룹과 우리카드의 맞대결이었는데요. OK 금융그룹이 승리를 하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수훈 선수를 꼽으라면 당연히 레오 선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V리그에서 2,410일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첫 경기와 비교하면 확실히 몸이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레오가 레오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득점을 기록했고요. 서브 에이스도 3득점 올렸습니다. 이 박명우 세터와의 호흡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레오 선수가 워낙 테크닉이 좋기 때문에 어려운 공도 잘 처리를 해내면서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역시였습니다. 레오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했던 OK 금융그룹인데요. 또 이날은 레오 선수 말고도 상당히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네, 여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그 팀의 선수층이 두껍다는 얘기겠는데요. 이 석진욱 감독이 국내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그만큼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차지환 선수는 팀이 득점을 올려야 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과 블로킹으로 득점을 책임지면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레오 선수 다음으로 많은 16득점 기록했고요. 더불어 전병선, 조재성 선수가 나란히 9득점씩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병선 선수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원포인트 서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날은 꾸준히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조재성 선수에게 자극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들이 빅시즌 얼마나 열심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는지 좀 느껴졌습니다. 이 경기 내내 석진욱 감독도 활짝 웃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반면 이 우리카드 연패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카드는 사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2연패를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날도 그렇게 못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알렉스, 나경복, 이 쌍포가 53득점을 획득했는데요. 그럼에도 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고 일단 개막전에 이어서 이날 경기에서도 약간 보이지 않는 범실, 엉성한 플레이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특히 하승우 세터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약간의 기복을 보이면서 좀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고요. 이 레오 선수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패했기 때문에 일단 3경기째부터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 단 2경기뿐입니다. 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카드 선수들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OK금융그룹 승리하면서 승점 2점을 챙기고요. 우리카드 2연패하면서 6위에 자리합니다. 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이 스페셜 V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새롭게 좀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다워 기자가 이 스페셜 V의 중심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보고 듣는 것들을 좀 재미있게 또 기사로는 나가지 않는 것들도 좀 재미있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코너명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V리그는 정다워. 이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19일이었죠. V리그 여자부 7구단 이 페퍼저축은행의 개막전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페퍼저축은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페퍼저축은행 많은 팬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첫 번째 이야기는 초스피드 창단입니다. 네, 지난 올해 초였습니다. 1월에 이제 페퍼저축은행에서 이 배구뿐만 아니라 뭐 축구, 농구, 네. 야구, 뭐 여러 스포츠를 검토를 하면서 프로스포츠 구단을 우리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V리그에서 여자부 7구단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내부에서 검토를 한 끝에 결정을 했고 또 한국배구연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을 하고 4월에 이사회 통과가 됐거든요. 굉장히 초스피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사례들을 돌아봤을 때 코보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처리가 빨리 진행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페퍼저축은행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보에서는 이번 시즌 신인을 받고 또 다음 시즌 신인까지 받고 그런 다음에 2022 시즌에 참가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페퍼저축은행은 우리는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괜찮으니 지금 당장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8월 컵 대회까지 출전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영실 감독이 훈련을 조금 해본 결과 컵 대회는 무리다. 우리는 V리그부터 참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 시즌 참가하게 됐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구단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창단 이야기가 나왔던 순간이 제가 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순식간에 구단이 창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구단의 의지가 돋보였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네요. 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프로팀들은 승리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경우에는 뭐 특정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건데 선수 동기부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페퍼저축은행은 승리 수당 외에도 세트 수당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기에서 지더라도 세트를 이기고 질 경우에는 그 이긴 세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뭐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선수들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한비 선수를 제가 뭐 인터뷰를 했는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수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에 지더라도 또 세트 수당이 좀 어느 정도의 축하의 의미, 좀 잘했다는 격려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동기부여 그만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당히 이색적인 개막전을 펼쳤죠. 페퍼저축은행을 위한 개막식이기도 했지만 광주광역시를 위한 개막전이기도 했습니다. 그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께서 이 페퍼저축은행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 의상을 입고 오셔서 또 굉장히 흥을 돋구셨고 또 마침 이분이 광주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또 컸던 것 같고 또 김태우 씨가 오셔서 애국가를 부르셨어요. 사실 우리가 야구에서는 애국가를 하지만 배구에서는 애국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좀 보기 힘든 모습인데. 근데 뭐 김태우 가수께서 또 애국가도 하시고 또 구단주랑 또 인연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뒤에서 끝까지 경기를 다 보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광주광역시장도 경기를 참여하셔가지고 다 끝까지 보신 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격려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페퍼저축은행과 광주시가 정말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던 홈 개막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그 기운을 그대로 받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축하 공연을 이제 가수 김연자 씨가 와서 했는데 옆에 있던 캐스터 이호근 아나운서도 막 신이 나서 경기 전부터 그랬는데 그날 경기 역시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너무 잘하면서 아마 중계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멘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멘트를 해서 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왜 중계를 안 하고 감탄사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많은 이 배구 관계자나 측근들이 이 경기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 경기 김천에 옮겼을 때도 중계 전까지 연일 화제는 이 페퍼 구단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중계진까지 춤추게 만들었던 이 페퍼저축은행의 홈 개막전이었습니다. 앞으로를 더욱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리그는 정다워 기자의 이 첫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페퍼저축은행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요. 바로 오늘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이 광주에서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가 열리고요. 남자부는 이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의 경기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네, 개막전에서 매운맛을 보여줬던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를 만났는데요. 좀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일단 개막전을 너무 기대감 있게 잘 치러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막전보다 오늘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오늘 페퍼저축은행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엘리자베스 선수가 첫 경기에서 합격점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이끌었다면 그런 좋은 경기력에 있어서는 초반에 이한비 선수나 박경윤 선수의 좋은 리시브 또 디그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공격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역시 이 레프트 라인에서 리시브와 디그, 수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하느냐가 오늘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즌 팀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두 팀입니다. GS칼텍스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죠? 일단 GS칼텍스는 모마 선수를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경기에 모마 선수가 경기 끝나고 봤을 때 기록은 나쁘지 않았지만 글쎄 좀 다소 긴장한 모습이 많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만족할 만한 활약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빨리 긴장감을 풀고 V리그에 적응하면서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줬을 때 정말 새로운 삼각편대의 GS칼텍스가 구축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오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지만 참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했습니다. 좀 오늘 경기 어떤 팀이 또 승리를 가져갈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남자부는 삼성화재가 쉽지 않은 상대죠. 대한항공을 만났습니다. 두 팀 좀 경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올까요? 삼성화재는 아무래도 서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서브 1위 러셀 선수가 일단 첫 경기에서는 서브 에이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러셀 선수가 일단 살아나야 삼성화재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황승빈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친정팀 대한항공을 상대하게 되는데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세터의 경기 운영 능력이 중요합니다. 황승빈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또 상대로 나서는 대한항공은 첫 경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와 달리 외국인 선수인 링컨 선수가 70%의 공격 성공률로 31득점을 터뜨렸는데요. 이 모습을 그대로 이어갈지 관심거리입니다. 만약에 링컨 선수가 이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정지석 선수의 공백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지난 경기에서 임동혁 선수를 레프트가 아닌 라이트에 배치하면서 라이트 2명을 쓰는 전술을 썼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전술을 쓸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확실히 첫 번째 경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줘야 한 두 팀의 경기인데요. 지금 짚어드린 이 관전 포인트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한층 더 알찬 V리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V리그와 함께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